미국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따라해서 부동산은 계속해서 긴축, 대신에 너무 심각하지만 않게, 대신에 이번에 우리가 풀려고 하는 돈들은 다 주식시장으로 간다, 주가 부양을 한다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주가 부양을 통해서 중국의 개인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고, 그리고 주가 상승을 통해서 기업들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 만든다. 근데 그것은 결국은 AI가 될 거고, 홍콩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중국 본토를 추종하는 CSI라든지 아니면 중국 심천이라든지 과창판이라든지 이런 지수에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주식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가 최근에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원인이 또 뭘까요? 네, 중국이 이제 최근에 많이 오르다가 어제 그제 또 많이 빠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뭐야, 나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빠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거봐, 안 하길 잘했지 이런 느낌인데요.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부양책이 나왔던 시점보다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한 요 정도, 한 3분의 1도 아니고 한 4분의 1 정도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조정폭이 워낙 커요. 왜냐면 저점 대비 상승폭이 한 40%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하락폭이 뭐 10% 이상 지금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 그런 건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제 생각에는 지금 중국 정부에서 이제 더 이상은 물러날 수가 없는 시점까지 왔고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중대한 결정을 내렸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국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했어요. 근데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뭐죠? 물건의 가격이 오늘보다 내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옷을 사러 가든 노트북을 사러 가든 뭘 사러 가든 내일 더 싸다면 뭐하러 오늘 사나요? 내일 사는 거죠. 또 다시 내일 갔는데 또 내일 더 싸요. 내일 갔는데 또 한 달 있으면 더 싸죠. 그러면은 소비를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요, 인플레이션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이걸 잡는 약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잡을 수 있냐면은 금리를 올리면 돼요. 긴축을 하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덜하고, 그러니까 기업들도 활동을 덜하면서 경제가 완만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혀요. 이건 잡히는 약이 있어요. 디플레이션은 지금 아직 약이 발견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디플레이션에 빠진 나라는 회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일본 사례잖아요. 일본이 30년 동안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 그런 모습을 연구하신 분이 있죠. 지난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 의장이 어떻게, 왜 일본은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까? 디플레이션에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연구하시고 논문도 쓰시고 그리고 연준 의원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 게 있죠. 그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미국에서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썼던 정책인데요. 그것이 바로 양적 완화라는 정책입니다. 근데 양적 완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돈 풀기라고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풀어서 이제 주가 올라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양적 완화라고 하기보다는 좀 다른 표현으로는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이다, 이렇게 쓰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이다라는 표현은 레이 달리오가 미국에서 디플레이션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썼던 정책을 말하는데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30년 동안 일본에서 디플레이션을 못 잡아가지고 진짜 힘들어했던 상황이어서 약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약이 개발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 병이 도졌는데 이 약을 처방했더니 나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을 이름을 뷰티풀 디레버리징,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생각해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집값이 그때 이제 뭐 빅숏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소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집값 이상의 대출을 해줘가지고 집을 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버블이 일어났고, 이게 부채와 같이 일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졌을 때 부채가 꺼져야 되는, 부채를 줄여야 되는 디레버리징의 시대예요. 레버리징의 시대에는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강남의 집값이 막 올라요. 왜 오르죠?
대출 받아서 집 사니까. 레버리징의 시대인 거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있는 애가 내 집을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집값을 올려놔. 그러면 나는 기분이 어떻죠? 기분이 좋죠. 내 집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집값을 올려니까 그러니까 소비를 더 하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징의 시대는 모두가 해피해요. 단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근데 만약에 가격이 빠지게 되면 기분이 나쁘죠. 20억 하던 집이 10억이 됐어. 그러면 대출 갚아야 되죠. 그럼 대출을 갚기 위해서 자산을 또 팔아야 되죠. 근데 자산을 팔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비를 합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죠. 이런 상황을 디레버리징의 시대라고 해요. 디레버리징은 말씀 들어보면 어때요? 아름답나요? 아름답지 않죠. 전혀 아름답지 않죠. 네. 근데 전혀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식이 버냉키가 썼던 양적 완화, 뷰티풀 디레버리징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한쪽에서는 디레버리징을 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긴 부동산 쪽에서는 디레버리징을 해요. 계속 문제가 생긴 것에서 대출을 갚게 하고 계속 이렇게 레버리징을 낮추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으로는 돈을 풀어대는 거죠. 다른 한쪽으로는 돈을 풀어가지고 이쪽에서 생산성이 혁명이 일어나고 이쪽에서 무엇인가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물꼬를 만들어 놓고 기업이 혁신을 만들어내고 이런 구조를 생각한다는 거죠. 미국에서 당시 했던 생각을 해보면은 부동산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디레버리징을 계속합니다. 반대로 이쪽에 돈을 풀어서 뭘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미국의 금융위기는 왜 이게 극복이 된 건가요? 라고 생각해보면 단순히 돈을 풀어서가 아니에요. 이 푼 돈이 생산성을 높이는 곳으로 가서 생산성을 드라마틱하게 높인 무엇인가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가요? 그게 스마트폰이죠. 모바일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돈이 애플로 가서 혹은 그 빅테크로 가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그때 나온 거예요.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모든 서비스들이 그때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나왔죠? 돈이 이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이에요. 이견 조정을 하지만 이쪽으로 흘러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가 이쪽에서 나왔고 이 과정을 알았던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중국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똑같습니다. 더 심각하죠. 더 오래됐고 이 구조를 풀기가 더 어려워요. 그걸 알고 있는 중국에서 이번에 정책 카드를 꺼내놓은 거예요. 이것을 레이드하려고 똑같이 중국판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이 시작됐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표현은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쪽에서는 막 어려운 일 하고 막 그 디레버리징 하는데 이쪽에서는 돈을 풀어가지고 돈을 푸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푸는 돈이 다시 일로 간다? 그럼 망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딱 막아놓고 이쪽으로만 갈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생산성이 높일 수 있는 곳으로만 막 가게 만들어서 여기서 무엇인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가능해야지 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 쓴 정책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똑같아요. 미국을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미국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따라해서 부동산은 계속해서 긴축 대신에 너무 심각하지만 않게 대신에 이번에 우리가 풀려고 하는 돈들은 다 주식시장으로 간다. 주가 부양을 한다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주가 부양을 통해서 중국의 개인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고 그리고 주가 상승을 통해서 기업들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 만든다. 근데 그것은 결국은 AI가 될 거고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제조업과 관련된 굴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중국의 정책이 물론 결과적으로 제가 말했던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이 추악한 디레버링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디레버링이 된다면 저는 중국에서도 굉장히 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봤을 때도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들어가는 거 괜찮을까요? 잘 들어가셔야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이미 많이 커진 상황이기 네. 때문에 가딱 잘못했다가는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요. 이렇게 오르는데 요 변동성에서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잘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를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내가 중국 뭐 오케이. 근데 중국 몰빵 절대 안 되고요. 당연히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중국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를 노출을 하는 거는 괜찮을까? 미국이 50인데 중국을 10? 뭐 중국을 20?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10 한다고 해도 한 번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분명히 조정이 있고 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TF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네. 홍콩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중국 본토를 추종하는 CSI라든지 아니면 중국 심천이라든지 과창판이라든지 이런 지수에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커진 상황이에요. 주가도 올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되 기회를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금투세 이야기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기도 했고 또 올해 한국 주식시장은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한국 주식은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그 질문을 이제 많이 들어서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제가 한 말이 뭐냐면은 한국의 정치인들은 지나치게 무능한 반면에 한국의 투자자들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를 해보면은 한국의 정치인들은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특정한 정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금투세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심각할 정도로 무능합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고요. 아무런 국제적인 감각도 없고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주식시장은 과거 2년 전과도 다르고 3년 전과도 달라요. 근데 뭐 금투세가 어떻게 되면 된다 이런 걸 구차하게 따지고 싶지도 않고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우리나라 투자자들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유튜버가 잘 되는 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미국에도 없어요. 어떤 나라에도 없어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제일 똑똑해요. 그래서 돈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가장 빨리 움직여요.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떠나서 미국 시장으로 가는지를 봐요. 그 규모를 한번 봐봐요. 얼마나 똑똑하면 그렇게 움직이냐는 거죠. 진짜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지금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이 국내를 떠나고 해외로 가는지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과거에는 뭐 해외 투자하려면 진짜 복잡했어요. 근데 지금은 손가락이면 되잖아요. 네. 이거 하나 하면 돼요. 이거 하나 하면 다 팔고 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가냐는 거죠. 전환 비용이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편의점이 있어요. 근데 저기 멀리 이마트가 있어요. 이마트에 가면은 반값이야. 그래도 안 갈 수 있죠. 왜? 차 끌고 가야 되고 주차해야 되고 귀찮으니까. 그러면 전환하는데 비용이 드니까 안 가는 거야. 이게 좋아도, 이게 싸도.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은 같은 데서 이것만 해도 갈 수 있는데 왜 안 가냐는 거죠. 미국을 훨씬 좋은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진짜 똑똑하다는 거를 좀 잘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투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는 풀어야 되는 진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하지도 못하고 금투세 가지고 지금 아직도 시덥지도 않은 얘기를 지금 몇 달째 지금 하면서 좀 뭐 연기를 한다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고 그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도 모르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2년 전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요 정말 무능해도 정말 지나치게 무능하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너무 똑똑하다.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정치인들이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금투세가 된다 그러면 뭐 주가가 오르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을 부양한다는 거와 관련해서 중국이 왜 디레버리징을 이쪽에서 하고 주식으로 레버리징을 썩어서 이쪽을 부양하겠다고 생각했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주가를 부양한다고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주가는요 국가의 경쟁력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보면 주가가 올라가면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비용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보셔야 돼요.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비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의 가치가 100억이에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10%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돈이 10억이잖아요. 근데 내가 회사의 가치가 1000억이에요. 그럼 10%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돈이 100억이잖아요. 10억을 받았을 때랑 100억을 받았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생각해보면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해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주가를 부양하겠다라는 정책을 썼다.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생각해보면은 너무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은 답이 없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답이 없죠. 네, 아직까지는 답이 없는 상황이고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 그렇게 주가가 빠질 것 같으면은 인버스를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서 진짜 어이가 없다. 사람들이 너무 분노했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이 할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나라의 정치 그리고 법안을 이제 위반하시는 분이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면 오히려 인버스를 하겠다는 사람을 말려서 주식 투자를 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만드는 주가 부양적을 써도 모자랄 판국에 인버스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 봐야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왜 안 해야 되죠? 이런 생각인 거죠. 내가 나의 돈은 소중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전망이 안 좋은 곳에 투자를 해야 되죠? 나중에 내가 주가가 한국 시장이 안 좋지만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내 전망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받는 그런 손해잖아요. 그거는 감수해야지. 근데 내가 전망이 그렇지 않은데도 왜 내가 내 돈을 이쪽에 투자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 독립운동처럼 내가 어떤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죠. 근데 내가 주식을 산다고 해가지고 이 주식시장이 바뀌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차라리 그냥 저처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좀 약간 저는 요새 이 주제만 나오면 너무 흥분해가지고 평소와 다르게 좀 얘기를 좀 막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바꾸려는 그런 영향을 주는 거는 뭐 할 수 있지만 내가 주식을 한다고 국내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바뀌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바뀌는 게 확인된다. 그럼 그때 사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네, 전혀 늦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정치권이 정말 바뀌고 그래서 상법 개정이 되고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이 부양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인된다. 그때 사도 전혀 늦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올해 이렇게 쭉 한국 주식이 힘을 쓰지 못한 이유를 어디서 보시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부양책이 부진했던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주식시장은 이제 특징이 기업들이 반도체의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의 비중이 꽤 높죠. 20% 내외입니다. 또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가 6만 원이 깨져서 5만 전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좀 힘들어진 것이 좀 시장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의 종목들 중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산 주식들이 좀 있어요. 반도체를 제외하고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반도체를 주식을 많이 샀다가 연초에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전부 다 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은 개인적으로는 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코스피 얘기할 때랑 마찬가지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삼성전자 주식이 너무 싸요. 그래서 여기서 팔라고 이런 얘기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삼성전자 주식가가 다시 비싸지는 국면으로 갈 때까지는 확인돼야 될 게 많다. 지금은 싼데 앞으로 비싸질 거야. 왜? 좋아질 거니까 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요.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삼성전자도 기업이기 때문에 공격을 해야 되고 수비를 해야 돼요. 공격을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은 HBM 안 되고 있죠. 파운드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에서 이제 돌파구를 찾는다면은 그때 사셔도 전혀 늦지가 않아요. 진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한테 야, 너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 잘 하면 내가 엄청 줄 건데 파운드리도 줄 거고 HBM도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말고 진짜 계약이 나왔다 라고 하면 그때 사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수비 쪽인데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했던 얘기가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업체들의 공급 증가가 영향을 줬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 레거시 반도체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는 얘네들은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쪽의 공격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초격차를 누리면서 앞서갔던 삼성전자가 이게 격차가 줄어드느냐의 개념이 아니에요. 레거시 쪽에서 중국이 치고 들어온다는 거는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계속 보수적으로 보면서 대신에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돌파구가 생겼다. 그냥 말이 아니고 실제로 뭔가 계약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됐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 사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이에요.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를 지금 돌파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에 대한 수요는
좋다는 거예요. AI에서 가장 HBM을 포함해가지고 가장 선두에 있고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엔비디아와 그 TSMC와 리더십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봐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대충 가늠은 되는데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한다 했을 때 미국, 중국, 한국 주식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시기라고 보시나요? 네, 아까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하시되 미국 비중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은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몇 조 달러 정도 될까요? 시가총액이 전 세계 시가총액 뭐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00조가 좀 안 돼요. 500조 원이요. 근데 이제 전 세계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을 다 더하면 123조 달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 12경 뭐 15경 정도 되겠네요. 15경. 네. 엄청나죠. 근데 우리나라는 2,0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3조 달러 중에서 2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0.1%가 안 되는 거죠. 1%가 안 된다. 1%는 없네. 1.5% 정도 되겠네. 1.3% 정도. 그 사실은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게 맞죠. 그러면 전 세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데 한국은 얼마나 투자하는 게 좋아요? 1.5%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기본인 거예요. 그냥 벤치마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근데 나는 우리나라 시장 너무 좋아 보여. 그러면 뭐 10%, 20%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인데 우리나라 주식 안 하면 어떻게 라는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아니 갈 수 있는데 왜 안 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123조 중에 2조다. 그러면 그 정도 비중보다 나는 좋게 보니까 더 많이 산다. 그러면 10% 20%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막 많이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중국의 비중은 얼마냐? 그러면 중국은 3%,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아요. 어차피 전 세계 시장을 보면 미국이 60% 정도 되거든요. 60%가 최근에 넘었을 것 같은데요. 70%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 주식 시장의 시장 자체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들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할 때 내가 배가 안 아프려면 미국 70 이렇게 맞춰놓으면 배가 안 아픈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야 나는 한국이 더 좋아 보여, 중국이 더 좋아 보여. 그럼 비중을 바꿔볼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미국 안 그래도 비중이 큰데 저는 전망도 미국이 더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식 투자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데 이게 알아야 할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딱 하나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있다면 뭘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제가 이제 2년 전에 그 오마에 가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그 여자아이가 중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워렌 버핏 할아버지 뭐라고 하더니 뭐 연준이 어떻고 뭐 물가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근데 뭐 사야 되는지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장래가 웃음바다가 되고 버핏 할아버지가 조용하게 꼬마 아이, 여자 아이한테 한 얘기가 있죠. Invest in yourself 해라 라는 얘기예요. 너한테 투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 그 주식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아이가 뭘 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필요하죠.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도 뭐 삼성전자 사야 돼, 팔아야 돼, 뭐 해야 돼.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에 투자해가지고 뭐 얼마를 벌었어. 뭐 1,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00만 원 벌었어요. 이게 중요할 거야. 아니면 나한테 투자해서 내가 주식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할까요?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뭐 자녀분들한테 그 학원비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다 막 내잖아요. 근데 내가 더 주식을 잘하고 투자를 더 잘하는 사람이 되려는데 투자를 하나도 안 해. 돈 하나도 안 내. 이거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어제의 나보다 혹은 작년의 나보다 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시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나 스스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invest in yourself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HS 아카데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제가 뭐 네이버 프리미엄에서 채널도 운영하고 하는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를 아끼시면 안 된다. 예, 그래서 네이버에 2호석을 한번 조회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